어떤 규정이 규범력을 얻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동성애를 인권으로 주장하시는 분들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리하게 의제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십니다. 아니면 일반인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은밀하게 규정화 과정을 진행하시기도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들어간 것도 성적 지향의 의미를 당시에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던 많은 국회의원과 국민을 묵시적으로 기망해서 얻어낸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추진 과정을 보면은 심각하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가이드라인이 학내 규범으로서 지녀야 할 어떤 절차적인 정당성에도 심각하게 흠결이 있고, 그리고 또 사회적 합의가 제대로 성립되지도 않은 내용들을 은근히 규범화시키고 이를 학내에 강제하고 또 그런 분위기를 사회 일반에 전파하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려가 많이 됩니다. 동성애에 관해서는 1990년대에 그 선천성을 지지하는 과학 연구들이 많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유럽과 미국에서 친동성애 정책이 실행이 됐습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그 과학적 연구 결과들이 대부분 부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의 선천성을 주장하는 근거는 상당히 희박합니다. 따라서 동성애를 인권으로 지지할 근거 역시 희박하고,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과학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진행되어 온 잘못된 정책들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동성애는 후천적 환경으로 습득된 변화될 수 있는 성향으로 이해함이 타당합니다. 이것이 동성애에 대한 우리의 이해이고, 이러한 이해를 표현하는 것은 정당한 의사표현이며 이러한 이해가 누구를 혐오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대자보를 붙였는데요. 저희 대자보가 많이 훼손이 됐습니다. 저희가 누가 그랬는지 명확하게 그 범인을 잡은 것은 아니지만 훼손 상태를 볼 때 상당히 그 악의적인 훼손으로 추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혐오의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학내 전 구성원에게 규범력이 미치는 인권 가이드라인안을 제정하면서 그에 대한 우려와 비판마저 제대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그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말 가이드라인으로서 타당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침묵하시는 다수에게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회적 관행이 지속되면 그것 자체로 일정한 규범력을 갖게 됩니다. 잘못된 사회적 관행들이 쌓여가는데 침묵한다면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그것의 규범화, 법제화를 돕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인권화하려는 사회 일각의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침묵해서는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정당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라는 주제에 대한 도덕적 이해나 비판을 할 수 없도록 서울대 모든 구성원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동성애 주제에 대한 도덕적 비판은 동성애자 개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혐오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가치관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 동성애 이슈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려 하며 비판하려는 것이며, 그것을 혐오라는 이름으로 막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알고자 하는, 그리고 또 진리를 알고자 노력하는 서울대생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동성애 이슈는 단지 동성애자들의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반의 규범과 가치관이 담긴 문제이며, 이것에 대하여 인권의 이름으로 구성원들의 양심과 양심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역차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이슈에 대해서 동성애자분들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고 이성애자들의 이해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올해 여름에 시청 앞에서 있었던 퀴어 축제를 보면 나체로 길거리를 활보하고 남성과 여성의 성기나 동성애 성행위에 대해서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칫 어린아이들이 지나갈 수도 있는 자리에서 동성애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그 행사는 오히려 이 세대의 성규범을 비우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저에게 동성애자분들이 스스로 그분들에 대해서 소개해 주신 모습은 그러한 것이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으로 동성애에 대한 양심에 기초한 비판을 막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첫째, 저희는 학우들의 양심에 호소하며 지금까지 학내에서 제기된 혐오 논의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자 합니다. 어느샌가 우리 서울대학교에서는 혐오는 금지라는 내용의 이야기들이 만연해졌습니다. 개인의 양심과 도덕률에 따른 건전한 비판에도 혐오라는 낙인과 함께 조롱과 멸시가 돌아오는 요즘입니다. 저와 학우들은 고민했습니다. 우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그냥 살아가던 대로 침묵해야 하는가? 혹은 익숙하지는 않지만 우리 사회가 지켜가야 하는 바른 뜻에 대해 논하고 목소리를 내야 하는가? 저희는 단순히 현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우들뿐만 아니라 이 학교에 재학하게 될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도 바른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이루어지는 저희의 기자회견은 무작정 비난을 가하는 혐오가 아니라 고심과 고심 끝에 준비된 진정한 사회 정의를 위한 목소리입니다. 서울대는 학부생들만의 대학도 서울대학교 학내 구성원들만의 대학도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반의 시선이 향해 있는 대학이며 누가 결의의 미래를 묻거든 고개를 들어 관악을 보라라는 식구가 잘 보여주듯이 많은 이들이 나라의 미래로 생각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되는 대학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대학에서 다분히 이념 편향적인 인권 가이드라인이 학내 구성원 전체의 구속력을 갖게 된다면 이는 단순히 서울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쳐 그러한 이념 편향의 기류가 만연해질 것입니다. 총학이 제시한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건전한 비판과 토론의 대상이 될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무조건적인 용인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동성애 및 동성 간 성행위는 도덕적 논란의 대상임을 분명하며 그것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학의 가이드라인 안에 따르면 그러한 논의와 토론들은 모두 혐오가 되어 강요 금지의 사유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이는 헌법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러한 규범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서울대 인권센터의 후견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에 저희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로 총학이 제시한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불필요하며 그 내용이 부당하므로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인권 가이드라인 안에 언급된 인종, 피부, 성별 장애 등의 사항은 선천적으로 교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당연히 차별 금지 사항이고 또 이는 헌법과 각종 법률 등에 의해서 이미 보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상표현, 집회결사, 학문연구, 사생활, 가족생활,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 역시 헌법이나 교육법, 학칙법, 학칙 등에 이미 언급된 것들로 추가적인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이 불필요한 영역입니다. 하지만 한편 인권 가이드라인은 사상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 자유 등 헌법에 나오는 원론적인 사항을 넣어서 해당 인권 가이드라인을 헌법적 권위로 포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동성애 비판, 혐오 폭력으로 간주하여 동성애만은 절대 비판 금지의 대상으로 만들고 또 절대 보호하여 앞으로 동성애 비판을 하면 고발하고 또 징계하겠다는 동성애 독재 행위로서 동성애 보호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 논란의 대상인 동성애를 특정 이념에 기반하여 보호 혹은 강요하려는 부당한 내용입니다. 이에 저희는 총학이 제시한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에 반대하며 전면 폐기를 주장하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해 참으로 애석하게 생각하며 이에 관한 저의 몇 가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민주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표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찬성이라는 단어가 있을 수 있음은 반대가 존재하기 때문임을 알고 있습니다. 찬성이란 단어는 홀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총학생회 구성원 및 동성애 옹호자분들께서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통하여 동성애에 반대할 수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 총학생회 구성원분들께서 정의하시는 다양성 그리고 인권 가이드라인 8조에 명시하신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면 저도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우리는 인권 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과 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서 풀어나가길 원합니다. 만약 정말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하였고 자신있게 주장할 수 있으시다면 대화로도 충분히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성도 갖추신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목소리를 막으시는 것은 무엇이 당당하지 못하여 우리로 하여금 건전한 비판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것인지 그 의도를 여쭙고 싶습니다. 둘째, 일반화의 오류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주장하는 것이 동성애자는 성소수자 이렇게 표현되는 공식입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분류해 보았을 때 성소수자에는 동성애자뿐 아니라 네크로필리아라고 불리는 시체성애자, 메카노필리아라고 불리는 기계성애자, 동물성애자, 소아성애자, 그리고 근친상간자 등 다른 성적 행동을 보이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총학생회는 이번 인권 가이드라인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존중을 주장하였습니다. 만약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금지된다면 동성애자뿐 아니라 다른 성적 지향성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차별도 금지할 수 없는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성애를 합법화한 국가들이 근친상간 합법화 과정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일반적인 흐름을 가정했을 때 인권 가이드라인을 찬성하시는 분들께서는 과연 이런 상황까지 생각하셨는지, 더 나아가 지금 같은 성소수자로서 동성애자가 아닌 다른 성소수자분들도 포용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셋째, 침묵하는 반대자분들에 관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동성애를 반대하는 자들에게 혐오라는 딱지를 붙이는 시대입니다. 우리는 대자보를 통해 정당한 비판을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의 대자보가 심하게 훼손되는 것들을 발견하였습니다. 과연 혐오의 주체가 정말 누구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침묵은 기권과도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들로 인해 반대함에도 반대함을 나타내지 못하신다면 암묵적인 동의자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의 건전하고 정당한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동성애를 미워하는 것이지 동성애자분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는 사랑으로 베풀기를 원합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통해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은 동성애에 대한 비판입니다. 동성애를 행하는 분들 자체에 대한 비판이 아닙니다. 꼭 이 점을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당성이 결여되고 동성애 독소 조항이 포함된 인권 가이드라인을 전면 철회하라. 서울대 총학생회의 인권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의견 개진 및 연구의 자유, 합리적 비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부당하다. 동성애를 한다고 해서 교내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에는 동의한다. 동성애를 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성애를 차별한다고 느끼는 것은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인데 개인의 판단에 따라 동성애의 실상과 폐해를 경고하는 구성원이 인권 가이드라인의 강제력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독자와 가까운 독재적 발상이다. 사실상 서울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가 합치화를 추진하는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애 독재를 위한 가이드라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지난 2016년 3월 30일 염만석 원장 수동연세요양병원이 서울대학교 수요체플에 초청되었을 때 김보미 총학생회장을 비롯한 퀴즈 동아리 회원들은 학교 측에 공문을 보내 염만석 원장의 서울대 방문을 차단하여 시도했다. 그리고 수요체플 당일 28동에 무단 침입해 수요체플 예배 진행을 방해하고 피켓 시위를 벌였다. 수요체플에서는 남성 간 동성 성관계로 발생하는 에이즈 감염이 다뤄졌고 동성애 혐오 발언은 없었다. 염만석 원장은 김보미 총학생회장에게 공개 토론을 제안했지만 김보미 총학생회장은 응하지 않고 있으며 수요체플 무단 침입 및 진행 방해에 대해 지금까지 공식적인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보면 상대방을 혐오하는 주체가 진정 누구인지 의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11일 대학신문 기사에 의하면 서울대 총학 전학대회에서 조혜상 서울대 기독인연합 대표 사회복지인력학원 군이
동성애 관련 조항이 포함된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지만 다수의 실력 행사로 상당수 구성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통과시킨 것이 다양성을 표방하는 이번 서울대 총학의 방침인가? 인권 가이드라인 최종안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가 동성애에 대한 여러 가지 담론과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고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인식하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강제력을 갖고 이들을 제압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의 표출로 보인다. 그리고 기존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와 서울대학교 규칙에서는 이미 모든 구성원들에 대하여 학생으로서의 권익을 충분히 보장하고 있다. 서울대학교는 동성애를 하고 있다고 해서 입시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학교의 재반시설 이용해서도 동성애를 하지 않는 학생과 동성애를 하는 학생의 차별은 없다. 이 상황에서도 총학생회와 인권센터가 인권 가이드라인을 서울대 모든 구성원들에게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로 강행하려는 의도를 묻고 싶다. 동성애에 대해 개인의 양심에 근거한 반대와 합리적 비판을 혐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구성원에 대한 강제력을 갖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인 담론이 없이 급하게 진행되어야 할 이유는 무엇인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가 답을 내놓지 못한다면 동성애 독소 조항이 인권 가이드라인은 폐기되어야 한다. 그리고 서울대 인권센터는 금주 서울대 인권주간 10월 5일 6일에 절차적 법적 정당성이 결여된 동성애 독소 조항의 인권 가이드라인을 공개적으로 확산시키는 모든 일정을 즉각 취소하라. 나아가 정당성이 결여되고 동성애 독소 조항이 포함된 인권 가이드라인의 합칙화 시도를 전면 철회하라. 인권 주간에 동성애 관련 부스를 즉시 철수하고 이를 책임지고 서울대 인권센터의 한인섭 센터장과 이은숙 실장은 즉시 퇴진하라. 그리고 자유로운 의견 표현을 막는 대자보 훼손에 대해 엄중 경고한다. 대자보 훼손 세력은 추후 CCTV를 통해 밝혀내고 엄중 대처할 예정이다. 대자보 훼손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 감사합니다. 성명서,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합니다. 총학과 인권센터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총학은 이러한 우려를 혐오로 일축하며 인권 가이드라인의 제정을 강행하려 합니다. 과연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일까요?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고 여러분들께서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말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그런 포장지로 포장된 인권이라는 그 포장지의 미명하에 오히려 침해될 우리의 인권은 없는 것일까요? 동성애 독재에 반대합니다. 강제적인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 표현에 대한 처벌 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동성 간 성행위를 할 자유를 법률적으로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군형법 이외에 동성애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으며 이는 군대라는 전투 조직의 특성을 감안할 때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제한입니다. 동성 간 성행위자라고 해서 참정권이 제약되거나 기타 고용, 교육, 시설 이용 등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각자가 가진 양심, 신앙에 기초하여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헌법이 정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 법리에 따라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시에 따르면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적 교섭 행위로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 관념에 반하는 성적 만족 행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사회 다수의 도덕적 판단은 부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20여 개 국가에서는 동성애를 비판할 표현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고 있지만 또 다른 많은 국가들에서 동성애에 대한 도덕적 비판과 반대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총학의 가이드라인은 자유로운 비판과 건전한 토론의 대상이 되어야 마땅한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해 부정적이고 반대하는 의사, 감정을 가지고 이를 각자의 신앙, 양심, 학문적 소신에 따라 표현하는 행위를 모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및 혐오 표현으로 간주하여
이를 인권 가이드라인 위반으로 보고 단속할 것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반대의 목소리든 법의 이름으로 억압하여 자유를 유린했던 나치의 파시즘 내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법리와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동성애 파시즘, 동성애 독재의 본질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과장이 아닙니다. 유럽과 북미의 사례를 보면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이라는 실로 아름다운 이름으로 제정된 법률들을 통해서 유치원에서부터 동성애, 학문성교 등등을 의식화하는 교육이 강행되고 있고, 그러한 교육을 반대하는 학부모들과 또 동성애를 반대하는 의사 표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한눈에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름다워 보일 수 있지만 내용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평등법과 사실상 동일한 맥락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은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습니다.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및 대학교와 그 산하 기구들로 삼고 있는데, 이러한 대상들에게 적용되는 교내 규정은 적어도 정관 혹은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가지는 것으로 정관 제43조 소정의 학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만 합니다. 그렇기에 그리고 그 소정의 학칙 제정 절차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냐면요, 총장 발의, 공고, 또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의 심의와 이사의 의결, 총장의 공포 등을 거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에는 현재의 가이드라인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총학에게 넘겨준 서울대학교 인권센터의 결정 자체가 비상식적이고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부적절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진위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려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학생 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이냐 은근슬쩍 포장하는 시도라고 해석됩니다.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될 당시에도 동성애를 조장하는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은근슬쩍 들어갔습니다. 당시 성적 지향은 아주 생소한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되지도 않았고, 이것이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될 경우 초래할 심각한 결과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없이 법안에 은밀히 기재되었습니다.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로 인해 동성 간 성행위를 도덕적으로 확고하게 반대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마저도 성적 지향이 포함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적극 찬성하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총학에서는 현재 공청회 일정도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학내 구성원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인권 가이드라인안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명할 실질적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는 것은 총학생의 운영의 폐쇄성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며 인권 가이드라인안에 대한 학생과 학내 구성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권 가이드라인은 실질적 민주성을 상실한 규범입니다. 선천성은 동성애를 인권으로 보호하는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동성애의 선천성은 2000년대 이후 일관되게 부정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 특히 남성 간 성행위는 에이즈 발병과 확산의 압도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국민은 그 위험성을 명확히 알 권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11년 작성한 국민건강 증진 종합계획도 남성 동성애자 간 성접촉이 에이즈의 주요 전파 경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동아일보와 아산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13년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압도적 다수인 78.5%가 동성애의 부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닙니다. 또한 동성 간 성행위의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에 압도적 다수의 학생과 국민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가이드라인 안은 압도적 다수의 의사를 무시한 실질적 민주성을 현저히 상실한 규범입니다. 결론적으로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 안은 헌법상 보장된 양심, 신앙, 학문,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합니다. 뿐만 아니라 동성 간 성행위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국내 및 국제사회의 압도적 다수의 인식이며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일관된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교묘한 속임수를 통해 이를 외면한 실질적 민주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위법한 규범입니다. 서울대학교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고 실질적 민주성을 결여하였으며 절차적으로 위법 무효임에 명백한 이 총학의 가이드라인한 제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동성애 파시즘을 정당화하려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은 즉각 철폐되어야 합니다.